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론의 송명학입니다. 정부가 4대학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등을 4대학으로 규정짓고 척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과 유관기관들은 이번에야말로 국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게 하겠다면서 강한 의지천명과 함께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CNB에서는요, 4대학 척결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대전경찰청의 정영선 경찰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영하 YWCA 소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CNB 대전방송의 윤병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드리는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 경찰은 4대 사회학 근절을 위해서 대전경찰청에 4대 사회학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을 해서 4대 사회학 근절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 사회학 근절이 경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을 해서 협력 치안 개념으로 4대 사회학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대 사회학 근절 연내에 또는 내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하 소장님. 우선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그 질문자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드리려고 정신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현장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4대학 척결이 어느까지 왔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그 주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방경찰청이 밝힌 살인과 강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8,559건. 지난해 같은 기간 8,328건에서 2.8% 모두 231건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5대 범죄의 범죄율은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지난해 전체 51.2%에서 59.2%로 8% 향상했습니다. 특히 폭력 사건의 경우 검거율이 지난해 80.7%에서 84.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폭력 사건 등 4대학 척결과 관련해 대대적인 경찰 활동이 펼쳐졌으며 4대학 척결에 관한 경찰의 의지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4대 사회학 척결에 중심에 서서 많은 활동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4대 사회학 척결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게 5대 범죄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성폭력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검거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비해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최근 대전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는 4대학 척결을 위해 대전경찰 하하하 운동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단체, 기관 등을 활용해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학교 안전망 구축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전경찰의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홍보에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역 대학 사이에 치안협력 MOU 체결 이후에도 치안협력 활동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보여주기식의 홍보가 아닌 업무 매뉴얼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신경 써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협약식이라든지 홍보 활동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 실예로
일방적인 통보로 그 협약식을 요청해 놓고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활동을 요구하지도 않는 경향들도 있고요. 국민들한테 4대 사회학 근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더니 40%가 좀 넘는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지금 있는지.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좀 보여주기식의 그런 4대학 척결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제대로 알 수 있는 4대학 척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취한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CNB 뉴스 한상필입니다. 네, 영상 같이 함께 보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총론적으로 제가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4대학 척결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그 강한 의지를 상당히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새 정부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 행복이 달성되려면 가장 기초적이고 전제적인 조건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긴장이 아주 고조됐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보에 대한 불안보다는 이 범죄와 관련된 치안에 대한 불안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치안에 대한 불안은 25.4% 정도,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불안은 19% 내외 이 정도였거든요. 특히나 이 범죄에 대한 불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성폭력,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그 다음에 이 주택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가거나 하는 이런 침입 강절도에 대한 불안을 크게 호소를 하셨고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의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4대 사회학으로 선정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척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 네, 저도 그 배경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그 2008년과 2010년에 그 대단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2008년은 우리가 흔히 나영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조두순 사건이고요. 2010년은 부산 여중생 사건인 김길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그 이면을 보면 그 범죄자들이 폭력 전과가 각각 11범, 7범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단순 폭력이 점차 성폭력과 살인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에 이 박근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작은 씨앗이 되는 단순 폭력에 이제 더 이상은 관용적인 태도를 갖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천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을 4대학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4대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4대학 중에 불량식품은 조금 생소한 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식품은 웬 불량식품에서 좀 생뚱맞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품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속에 비해서 그 처벌은 또한 매우 미미했어요. 식품 안전에 관련된 부처가 6개 부처가 되는데 매우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복 규제에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더욱더 어쨌든 식품 안전과는 먼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걸 조금 더 시스템하고 합리화시키는 그 체제로 가고자 부정불량식품을 4대학으로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부분은 엄중히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과주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흐르면서 또 불량식품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지면서 뭐냐면은 단속의 손길이 마구잡이식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한 포장마차, 영세 상인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까? 예, 이제 4대 사이약 단속 활동이 시작된 2월 말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이 너무 마구잡이식 단속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생계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국민 여론 또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월 매출액 500만 원 이상 이런 제조 유통사범 그리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불량식품 제조업체 위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지적이나 불만 여론은 거의 잦아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제조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미한 위반 사범이라든지 영세업체의 그런 사소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선도 위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 기자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4대학 모두 이제 근절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항상 일손은 부족하기 마련이잖아요. 시민들은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순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4대학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 지적도 그러시고요. 보면은 가정폭력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다. 그래서 가정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순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가고 또 사회에 나가서 성폭력이라든지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을 철저히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만이 전체적인 사회의 그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요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가정폭력입니다. 네, 이유는 저희가 1997년에 가정폭력 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꼭 올해로 15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인사 내지는 가정사로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주의적 사고와 결합해서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물론 그런 면에 한 면이 있지만 저는 이제 법 관련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 법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그 목적 조항을 보면 목적이 매우 두리뭉실한 표현이라는 거죠. 건강한 가정의 보호와 유지. 사실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보호와 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해자들의 처벌이 지금까지 온 게 보면 기소유예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이런 식으로 매우 온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가정폭력 3진 5제 보다 정말 가정폭력이 범죄 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정폭력이 4대학의 매우 중요한 의미로 계속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3진 5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3진 5제는 저희 대전경찰에서 먼저 시작을 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 최초로 대전경찰청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데도 확산이 되고 검찰에서도 3진 5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가정폭력을 3번 이상 이렇게 행사한 것으로 신고가 됐거나 또는 출소한 뒤에 재범을 한다든지 또는 흉기를 사용해서 심각한 그런 피해자한테 신체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구속을 통해서 격리를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 2건 정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사실 저희는 없기를 바라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재발이 된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소장님은 삼진아웃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성폭력 상담소 있기 전에 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에 6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들이 고쳐지지 않는 그 오래된 습성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삼진아웃죄는 진즉 좀 도입돼야 될 제도가 아닌가. 예. 하지만 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대부분 보면은 가정폭력을 겪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출이라든가 또 그래서 뭐 성폭행 또 학교 폭력 뭐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제2, 제3의 어떤 폭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그 지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쉼터에 있으면서 늘 조마조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사실은 쉼터가 피해 여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동반 자녀에 대한 그 케어가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나 사회에 가서 어떠한 폭력에 노출되고 가해자 또는 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늘 조바심으로 살았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저희 그 입수한 아이를 어느 날 형사가 오셔서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 즉슨 그 가해자로서 수배가 떨어져서 찾고 있다. 뭐 이런 실례도 있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출 청소년이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특히 그 20만 명 중에서 여자 가출 청소년이 최근 4년 새에 2배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2배에 늘었고 그 가출 청소년 중에 60%가 여자 가출 청소년인데요. 작년에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명 중에 1명이 성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 가출 청소년들이. 그래서 왜 성매매를 하냐 그랬더니 첫째가 잘 곳이 없다. 둘째가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성폭력과 성매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왜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쉼터는 안 들어가고 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룹을 지어서 생활하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웃리치도 많이 하고 정말 아이들이 쉼터가 가깝다고 느끼다면 정말 드롭인 센터든 케어와 또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제도적인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이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또 다른 폭력에 계속 연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볼 때 대전은 어느 정도라고 대전은 지금 뭐 명확한 조사하는 한 자료는 없고요.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이걸 이제 흉악범죄자라고 그러는데 이 흉악범죄자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학생들이 45%, 또 피해자였던 학생들이 16%, 결국 학교폭력과 관련된 61%의 학생들이 이 흉악범죄자가 되더라.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인 가정으로 가보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든지 가정불화 또는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67%, 약 70% 가까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성폭력, 가정폭력 또 그리고 이제 흉악범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흉악범죄자를 또 사회의 범죄를 이렇게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예방 그리고 교육 또 이 사후적인 보호 시스템 이게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좀 정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 보니까 이제 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전국 유일의 그 4대 사회학에 대한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 성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도 덜 됐고 해서 조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21건 지금까지 신고가 돼서 13건은 처벌을 했고 나머지 8건은 지금 수사 또는 내사 진행 중인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라든지 특히 목격자의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오라가라 해가지고 또 많은 이런 부담이 있고 또
신고자 본인의 이렇게 신원이 노출되는, 그래서 보복을 우려해서 신고를 기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4대 사회학과 관련된 신고에 한해서는 저희가 엄벌을 하고 근절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무기명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수사를 해서 처벌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좀 참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그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 질문이나 이런 거 또 활발한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는 자체 상담소, 그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 시민들이 상담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리플을 달지만 어려우면 이제 내방에서 내방 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하튼 무기명이라는 게 그 신고자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홍보가 필요한 거는 계속 저희들도 함께 알려서 정말 그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는 좀 이제 접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이 뭐 사실 이제 사회학에서 4대를 뽑았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국민을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축 목표제라고 있던데 그게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 감축 목표제 시행이 이제 되진 얼마 되진 않았겠지만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정부가 해관부에서 이제 그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이렇게 총괄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미검률이라든지 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거나 이렇게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재범률, 또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피해 경험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2017년 이 정부 말기까지 이렇게 낮춰나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년하고 예전 정부나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발생이라든지 단순히 검거 이런 걸 기준으로 했었는데, 요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고 변화했나, 달라졌나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연말까지 저희가 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이제 성과를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폭력을 뭐 얼마나 처벌하고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이렇게 행사한 그런 사람들이 재범률이 어느 정도로 낮추느냐. 결국 그렇게 하려면 경찰이 이 처벌한 이후에도 뭐 구속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하고 그렇게 아까 소개했던 협의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또 같이 예방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그것이 재범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수이고, 또 2, 3년이 지나면 가시적인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개량화해서 뭐 비교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뭐 좋은 제도는 없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실적 경쟁으로 이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또 전형적인 어떤 보여주기식 그 행정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저희가 치안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이제 개량화된 수치, 정량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했고 검거율이 어느 정도 향상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저희 대전경찰이 전국 1위를 한 체감 치안 향상도, 이런 거는 주관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이나 전화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그 안전이 향상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전에 한번 하고 몇 개월 지난 뒤에 6월 달에 다시 한번 하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두 가지 다 굉장한 향상은 있었고요. 조금 더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게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교폭력도
학생들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느냐, 또는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폭력 경찰에서 처리한 사건이 몇 건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지수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영하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대전청이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뭐 공감하십니까? 청장님의 그 뭐랄까 진정성과 그 열심이 그 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이건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무리한 뭐 어떤 성과 위주 실적 경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우리가 큰 목표에, 그러니까 4대학이라는 목표에 동의를 하고 그 목표가 선하다고 저희가 생각했다면 그 실적 경쟁이 과연 나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국민의 어떤 치안과 안전이 향상된다고 하면 각 경찰청들이 더 열심히 그거에서 뭔가 물론 그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가면 곤란하겠지만 경쟁하는 그 체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가부 평가위원으로 전국을 그 상담소를 돌아다녀 보면 결국은 정량 평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그 상담소에서 열심히 그 내담자를 만나고 해도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정성 평가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상담소가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그 평가라는 틀이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한계고 여하튼지 간에 이제 그게 무리하게 정말 뭐 다른 행정을 이렇게 지장을 주면서까지 실적 경쟁으로 가면 곤란하겠지만 저희들이 4대학이라는 큰 목표에 동의를 했다면 저는 그 건전한 경쟁은 오히려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금 현재 그 대전 지역에 1인당 형사 배치 비율이 낮은 편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렇죠. 예. 또 제가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으로서 경찰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 척결도 이제 중요하고 집중도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어떤 행정 공백에 대한 또 누수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저도 대전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정부가 가장 우선 근절했으면 하는 이 4대 사회학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근절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 4대 사회학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매몰되어서 다른 범죄들 국민생활하고 밀접한 강절도라든지 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경찰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4대 사회학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강절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 검거율이 강절도만 보면 한 18.9% 이렇게 검거 건수가 늘어나고 검거율 자체는 한 16% 정도 제 기억으로 이렇게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성과도 있었고 교통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우리 대전경찰청이 사망자 감수율이 전국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가 늘었었는데 저희가 낮에도 전자등 켜기 운동하고 방향저시등 켜기 또 꼬리 물기 안 하기 이런 것을 계도하고 단속하면서 6월 말 현재로 약 교통사망사고가 12.3%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 기자님 걱정하시고 일부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다른 분야에 치안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역량을 골고루 분산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이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4대학이 지금 하려면 갈 길이 멀은데 너무 초반에 집중적으로 4대학 하니까 경찰도 피곤하고 시민들도 피곤하고 저희 상담소도 피곤했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농담으로 뭐 피로사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막 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4대학을 하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큰 대형 사건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4대학에 집중하다 보니까 치안이 공백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도하는 자꾸 양비론적인 사고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사대학이 척결에 대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홍보성 보여주기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어떤 걸 보면은 연예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어떤 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만 바꾸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노력들이 과연 홍보 활동에 어떤 효과성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배가 고픈 국민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자꾸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걱정도 하시고 또 홍보 활동에 좀 이렇게 적극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영하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대 사회학이 뭔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학이 뭔지 이렇게 묻는 질문에 40% 가까운 분들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4대 사회학이 적어도 이런 것이고 이런 범죄만큼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근절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범죄에 그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목격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국민들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 분위기가 4대 사회학만큼은 이 정부 하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더 저희가 내실을 기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보다 더 실질적인 그런 시책들이 이렇게 착근이 돼 나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언론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는 사회자님의 그 의견에 매우 동의하는 게 사실 사대학의 그 목표를 뭐 일부 연예인을 동원해서 희화화하거나 뭐 정말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하는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연예인들이 그 이벤트성으로 홍보할 사안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뭐 구석구석 알리는 거에 의미를 둔다면 뭐 그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제가 그 쉼터 예전에 있을 때 여가부 토론회 때 늘 주장한 게 제발 가정폭력 관련해서 공익광고 하나 만들어다오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드디어 이제 여가부가 이제 돈을 들여서 공익광고를 만들어서 지금 여가부 사이트에 가보면 가정폭력 홍보 예방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책이 그 정말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그 채널은 분명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좀 더 효과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그 홍보 자체에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지만 그 방법을 너무 뭐 이렇게 뭐 코미디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홍보 전폭적으로 하고 계신데 또 홍보에 걸맞게 또 어떤 활동을 주요적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대전경찰은 이 4대 사회학 근절을 위해서 경찰 혼자만이 아닌 각 기관, 단체, 또 종교계, 대학, 병원, 또 일반 시민들까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를 추진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이 가장 킹핀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학교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한다든지 어떤 범죄 충동이라든지 이런 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안 됐거나 경쟁에서 이렇게 낙오함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좀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훌륭한 부모, 행복한 가정, 훈훈한 사회를 기치로 해서 지금 히읗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줄여서 하하 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에서는 각 기관 단체별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과 인사하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전조등 켜기라든지 또는 방향지시 등 켜기 그리고 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 안 하기와 같이 아주 간단하고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303개 기관 단체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 운동 내용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이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시는데 이제 반해서 시민이나 민간에서는 좀 보듬어 주시는 역할을 좀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청장님과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 이제 YWC의 상담소는요. 그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교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그 교육이 지금 14년째 올해로 그래서 사실 대전에 있는 많은 상담원들이 저희 그 교육을 통해서 배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오랜 그 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특히 고무적인 거는 그 윤창중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6월 19일 날 공공기관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지역 교육 거점 기관이 지난번에 여갑으로부터 저희 대전 YWC가 선정되어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공격적이고 그 뭐랄까 활동적으로 대전 충남북 일대에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저희 Y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교육의 격차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그 강사들이 가서 성폭력부터 가정폭력까지 아우르는 그 통합 연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 인력 풀들을 통해서 좀 더 경찰청과 함께 연계해서 4대학 척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4대학 척결이 제가 말씀은 뭐 척결이라고 하지만은 척결 자체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도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까지는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출발은 순조로운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뭐 경찰의 힘만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아까 그 모니터에서 봤던가요? 그 시민의 40% 이상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과제로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더 끌어들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렇게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이 관에서 좀 지원하고 이렇게 좀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은 우선 학교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폭력을 줄이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또 부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훌륭한 부모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행복한 부부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나가도록 교육 차원에서 좀 해야 되고 또 사회교육 차원에서는 그런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저희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만들기 여기에 종교계 대표들을 참여하셨는데요. 종교계에서 좀 그런 활동, 이런 범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향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교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분위기를 잡아주신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새로운 치안 모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하 소장님
시민단체 입장에서 시민들의 그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뭐 어떤 노력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온 그거를 계속 더 계승 발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교육을 왜 100년지 대계라고 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 나무를 자라는 거를 사실은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그 성과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교육이라 말로 꾸준한 그런 관심과 그 지지로 키워지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대학 척결도 현 정권이 끝났다 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도 계속 이어져서 정말 이게 그 교육과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국정 과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시민단체의 마음입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주변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일선 기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정계 진출의 뜻이 혹시 있지 않은 것 아니냐, 뭐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느 보직에 있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경찰 고위 간부로서 꼭 내 직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본청에 있는 경찰청장님의 입장에서 치안 정책 또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충남청장 할 때도 들었습니다. 근데 충남청장 할 때도 제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제가 입술이 5번 정도 부르텄었습니다. 3일 전이 제가 취임 100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취임 100일 날 제가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지금 거의 다 물었는데요. 제가 하루에 5시간 잡니다. 12시까지 업무를 챙기고 또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업무를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솔직히 속상하고 왜냐하면 저는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또 우리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진위가 좀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것이 제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고 그런 질문을 좀 앞으로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자, 이제 제한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약 10초에서 20초씩 그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대전경찰은 대전 시민 여러분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가장 질서 있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런 성원과 격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이 하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셔서 우리 대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대전경찰이 전국경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 네. 아동과 여성이 그 안전한 사회가 선진국의 그 지표가 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정말 그 NGO로서 책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또한 공감하며 또 함께 그 지지하는 그러한 YW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인가를 척결한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들 발본색원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흔히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사사로운 욕심은 처음부터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4대학 척결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호만으로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힘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시민 스스로가 먼저
작은 것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장어부터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